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주에 위치한 신륵사에 왔습니다. 신륵사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사찰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은 산에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강가에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풍경은 상당히 좋아요. 예, 여주 8경 중에 제 1경인 곳이 바로 이러한 신륵사고요. 뭐 신륵사가 풍경 때문에 1경으로 된 건 아니고요. 이쪽에서 이제 범종을 울리면은 그 범종 소리가 세종대왕 왕릉까지 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바로 여주 8경 중에 1경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쪽에 와봤더니만 풍경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풍경 같은 경우가 바로 앞에 여강, 지금으로는 이제 남한강이라고도 하죠. 그러한 남한강의 풍경이 바로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강월헌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쪽에서 바라본 풍경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남한강이 많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예, 이런 신륵사에 대해서는 이제 오래된 사찰이다 보니까 재밌는 설화들이 많아요. 예, 이쪽 강월헌 같은 경우가 이곳에서 많이 유명했던 나홍 스님이 이제 그 다른 호로 강월헌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그걸 붙였다고 하고요. 이곳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3층 석탑, 이렇게 석탑도 보이고요. 그 옆에는 이런 전탑도 보입니다. 전탑 같은 경우가 벽돌을 구워서 만든 탑을 전탑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닥측 전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그래서 그곳을 이렇게 지나치면서 한 번씩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크게 설화들이 많은데 이제 창건 설화도 있고 나홍 스님에 대한 설화가 있어요. 왜 이곳이 신륵사에 됐는지 그러한 설화 이름이 붙여진 이유도 있는 곳이고요. 예, 일단은 요것 같은 경우 창건 설화 같은 경우가 원효 대사님이 창건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창건 설화가 재밌는 부분이 원효 대사님의 꿈에 흰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서 이곳에다가 사찰을 세우면은 흥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못에다가 사찰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었다 보면은 무너지고 짓다 보면 무너지고 그래가지고서 그곳에서 원효대사님이 7일 동안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7일 동안 기도를 드리니까 9마리의 용이 그 연못에서 승천했다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찰을 지은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구룡루라는 곳도 있어요. 그러한 9마리 용과 관련된 누각이고요. 그 옆에는 이제 범종각이 보여요. 범종각 같은 경우는 보통 작은 사찰에서는 범종만 볼 수가 있고요. 범종의 경우는 이제 하늘 중생들과 지하 중생들을 구제하게 한 곳이고요. 보통 작은 사찰의 경우는 이제 범종만 있는데 여기는 4가지 법고를 다 볼 수 있어요. 축생을 구제하는 이제 법고도 있고요. 그리고 물속에 있는 생물들을 구제하는 목어도 있고요. 그리고 하늘 생물을 구제하는 이제 운판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한 식으로 해서 이러한 범종각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곳 사찰이 상당히 예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래된 사찰이기도 하고 반듯하게 이제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극락보존이 있어요. 극락보존의 경우는 이제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아미타불 보살님이 있고요. 그 좌우 옆으로는 협시보살이 있죠. 그러한 곳이고요. 여기서 또 하나 재밌게 봐야 될 것은 닥층 석탑이 또 가운데 서 있어요. 이게 대리석, 일반적으로는 이제 석탑의 경우가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여기서는 이제 대리석을 해놨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색적이고요. 상당히 볼만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밑에 1단과 2단으로 되어 있는 데에서는 기단마다 하늘과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예, 사찰이 반듯반듯하고 예쁜 곳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해서 살짝 풍경들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범정의 모습들, 구룡루 창건사라 관련된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게 이곳에서 이제 나홍 스님을 여기서 많이 흥하게 했잖아요. 나홍 스님의 경우는 이제 고려 말에 왕사까지 갔던 스님인데요. 귀족들에 의해서 좀 멀리 떨어지긴 했대요. 그래서 이곳에서 열반에 드셨다고 하는데, 그 스님이 계실 때 이곳 사찰이 많이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찰과 관련된 스님을 모시게 된 곳인 조사당에서는 나홍 스님을 모시는 곳이 있어요. 여기 신륵사의 이름도 이제 예전에 용마라고 해서 용의 머리와 말의 몸통을 가진 말이 마을 주민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홍 스님이 신비한 굴레로 가지고서 그 용마를 제압했다고 해서 바로 신륵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곳에서는 나홍 선사를 모시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좌우로는 지공 화상과 무학대사의 영정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예, 그런 만큼 이제 무학 스님도 상당히 유명한 스님이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앞에 이제 향나무가 있는데요. 이 향나무의 경우가 스승님인 나홍 선사를 이제 기리기 위해서 향 대신에 이제 나무를 심어 놓은 곳이 바로 이러한 향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예, 이곳이 원래는 눈이 오고 나서 제가 오려고 했던 곳인데 아쉽게도 눈은 내리지 않았고요. 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와봤어요. 이곳 사찰이 너무 재밌는 설화도 많고 풍경도 아름답다고 해서 와봤는데 정말로 와볼 만한 사찰인 것 같아요. 입장료가 3,000원이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료 주차장이어서 그래서 입장료만 내고 올 수 있는 곳이고요. 눈이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눈이 오기 전에 이른 아침에 물안개 핀 모습을 보면서 이곳 앞에서 아까 강월헌에서 바라본 풍경을 바라보고 나서 사찰에서 차분하게 걸으면서 원효대사의 창건설화와 나홍 스님이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씩은 걸을 만한 사찰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밖에도 이제 요 신륵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의 경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몽월령 여행을 떠나요 밴드 페이지에다가 신륵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나가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이러한 곳의 풍경들을 한 번씩 사진으로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이곳은 한번 와볼 만한 곳입니다. 한 번쯤 오셔서 사찰에 대한 이야기들과 또 풍경들, 모습들 한번 즐기시기 바랄게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